65세가 넘으면 성생활은 끝났다는 말, 누가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첫째,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즐거운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일과 육아에 치여 빨리빨리가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아이들 방해도 없어요. 정말 여유롭게 파트너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황금기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맞아요. 변화는 있어요. 여성은 질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남성은 발기 속도나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65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예전만큼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내와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 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아내도 더 만족한데요. 실제로 성은 단순한 신체 행위가 아니에요. 감정과 사랑, 존중이 담긴 특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은 줄어들지 몰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더 즐거운 성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팁들이 있어요. 윤활제는 필수품이에요.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 윤활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좋은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남성도 더 편안하게 느껴진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많은 시니어 커플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해요. 몸이 쉬었을 때 성관계를 갖는 게 편안할 수 있어요. 72세 박순자 씨는 우리는 주말 아침이 황금 시간이에요. 편안하고 서두를 필요도 없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쿠션을 활용하면 더 좋고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전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젊을 때보다 흥분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기회예요. 마사지, 키스, 포옹 등 다양한 스킨십을 천천히 즐겨보세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혈압약이나 진통제 같은 약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성관계 전후로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그런 얘기를 의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의사들은 이미 수많은 비슷한 상담을 해왔어요. 건강한 성생활은 전체적인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69세 이정숙 씨는 처음엔 의사에게 말하기 창피했는데 용기 내서 말했더니 간단한 치료로 해결됐어요.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라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못할 것이란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험해 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달라진 신체에 맞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히려 더 특별할 수 있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70대 부부의 23%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의 성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65세, 75세, 심지어 85세라도 사랑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파트너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눠보세요. 인생의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만족스러운 성적 여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답니다.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 10가지 비밀. 당뇨병이 있어서 이런 말로 성생활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건 과도한 공포 마케팅에 속은 거예요. 둘째, 건강 걱정이 성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어도 즐거운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종현 씨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이제 부부 생활도 끝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주치의와 솔직히 상담했더니 당뇨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니까 체력도 좋아졌고 부부관계도 전보다 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만성질환은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한 해결책들을 알려드릴게요. 의사와 솔직히 상담하세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사들은 이미 수많은 비슷한 상담을 해왔어요. 최근 만난 김영희 씨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용기 내서 물어봤더니 의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셨어요. 약만 바꿨을 뿐인데 부부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체크하세요. 고혈압약, 우울증약, 심지어 일부 알레르기 약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고혈압약은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비슷한 효과의 다른 약으로 바꾸면 이런 부작용 없이 혈압 관리가 가능해요.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지 말고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약 복용 후 몇 시간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진통제는 성관계 30분 전에 먹으면 통증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적인 시간대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선미 씨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가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주말 늦은 아침이 우리의 황금 시간이죠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간단한 운동으로 큰 변화를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이에요. 여성은 질 근육이 탄력을 유지하고 남성은 발기력 향상과 조절 능력이 좋아진답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TV 볼 때나 버스 기다릴 때도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식단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이 풍부한 식단은 혈관 건강에 좋고 성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수박, 토마토, 연어, 다크 초콜릿, 견과류는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있답니다. 건강해지는 동시에 성생활도 개선되니 일석이조죠.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관절염이 있다면 무릎에 부담이 적은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나 파트너가 위에 있는 자세가 관절에 무리가 적어요.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관절염 환자를 위한 특별 쿠션도 판매된다고 하니 찾아보세요. 정혜진 씨와 아내는 둘 다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불편한 점을 솔직히 이야기해요. 통증이 있는 날은 마사지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대신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천천히 즐기죠.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니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는 지혜로운 접근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런 과정 자체가 파트너와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윤혜숙 씨는 남편이 심장 수술 후 성관계를 피했어요. 하지만 주치의와 상담 후 천천히 시작했더니 문제 없더라고요. 오히려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시간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만의 특별한 데이트죠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할 점. 의사들은 계단을 2층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성관계 전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복용했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적어도 24시간 후에 복용해야 해요. 두 약을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 저하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신경 손상을 방지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또한 성관계 전후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걱정이 성생활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하세요. 적절한 정보와 작은 노력으로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성생활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 10가지 비밀.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세요? 주름이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적입니다. 셋째, 자존감이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이든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때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김순자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성생활을 피했어요. 나이든 내 몸을 보면 남편이 실망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늘 불을 끄고 가능하면 잠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눈에 가장 아름다워. 그 어느 때보다. 이처럼 실제 문제는 우리 몸이 아니라 나는 매력 없다는 자기 인식에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부정적 자기 대화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성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은 변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 만족도가 무려 2.6배나 높았대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아침 거울 의식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답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엔 웃겼어요. 하지만 3주 정도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신체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밤 자신의 몸에서 감사한 부분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오늘도 내 다리는 나를 공원까지 데려다 주었어. 내 손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 내 눈은 예쁜 꽃을 볼 수 있었어 같은 간단한 문장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몸에 대한 인식이 놀랍게 바뀐답니다. 이강석 씨는 아내와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그 주름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란 걸 깨달았죠.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칭찬 샤워를 매일 해보세요. 파트너와 함께 하루에 딱 3분. 서로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그 셔츠 입으니까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이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칭찬 샤워가 실제로 뇌의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 호르몬들은 친밀감과 성적 욕구를 높이는 효과도 있답니다. 일석이조네요. 몸 친구 운동을 시작하세요. 요가, 수영, 댄스 같은 몸 친구 운동은 자신의 몸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 시작한 시니어 댄스 클래스에서 만난 윤영희 씨는 춤을 추면서 내 몸이 여전히 리듬을 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과 집에서도 종종 음악 틀고 춤을 춰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속옷을 선물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예쁘고 편안한 속옷은 기분을 확 바꿔줘요. 실크나 부드러운 면 소재에 편안하면서도 예쁜 속옷은 자신감을 높여준답니다. 파트너와 함께 쇼핑을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미경 씨는 남편 생일에 용기 내서 예쁜 실크 잠옷을 샀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남편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새 속옷을 사는 게 우리만의 의식이 됐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각 깨우기 놀이를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놀이로 감각을 깨울 수 있답니다. 눈을 가리고 서로의 손, 얼굴, 팔등을 천천히 만져보세요. 또는 다양한 향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감이 깨어나니 성생활도 더 즐거워졌어요. 장수영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만의 아름다움 사진첩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웃는 모습, 멋진 포즈,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가끔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빛나는 눈동자, 따뜻한 미소, 품격 있는 주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강명자 씨는 손녀가 찍어준 사진들을 모아뒀어요. 우울할 때마다 그 사진을 봐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얼굴, 늘어진 가슴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사랑을 나눈 증거로 바라보는 거죠. 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최근 은퇴한 국어 선생님이었던 송영식 씨는 내가 잘하는 건 이야기 만들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노화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농담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5분씩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숨만 쉬어 보세요. 이런 정적인 친밀감은 성적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황철호 씨는 젊을 때는 빨리빨리가 습관이었는데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우리 성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죠. 서두르지 않고 매 순간을 음미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신체 기능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파트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비판적이에요. 오히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특별한 여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박정수 씨는 최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을 때는 몸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내의 눈빛, 미소, 따스한 손길이 더 소중해요.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지켜봐 왔고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의 일부예요. 주름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 자신감으로 파트너에게 다가가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이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겠지라는 오해는 관계를 냉각시킵니다. 특히 노년기 성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죠. 넷째, 침묵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솔직한 대화만이 얼어붙은 침실에 따뜻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커플 중 73%가 성생활에 대해 파트너와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약 절반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에 관한 솔직한 대화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기대하는 건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노년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성적 만족도가 2.7배 높았습니다. 또한 대화가 활발한 커플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34% 낮고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는 45% 높았어요. 숫자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승우 73세 씨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성에 관해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 전립선 수술을 받고 난 후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결국 6개월을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직한 대화의 시작은 어렵지만 관계 개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대화 환경을 만드세요. 성에 관한 대화는 편안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침실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과 같은 비난조의 표현 대신 나는 느낀다. 또는 나는 원한다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신은 내 욕구를 무시한다보다는 요즘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민감한 주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비성적인 친밀함의 손잡기, 마사지에 대한 선호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미순 67세 씨는 남편에게 발 마사지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형식을 활용하세요. 우리가 더 자주 포옹하면 어떨까? 와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요구보다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언어적 소통도 활용하세요. 모든 소통이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부드러운 접촉, 눈 맞춤, 미소 등의 비언어적 신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소통이 전체 의사소통의 약 65%를 차지한다고 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대화의 시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상담사나 부부,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주정이 70세와 남편 72세는 최근 시작한 커플 대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커피 한 잔씩 들고 30분간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은 가장 은밀한 욕구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 대화 시간 덕분에 42년 된 결혼 생활이 다시 불꽃이 튀게 됐어요. 성적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 없이 들어주세요. 실제로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갈등 해결 능력이 38% 높았답니다. 비난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성적 불만족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닌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보다는 좀 더 오래 전의를 나누면 내가 더 만족을 느낄 것 같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막연한 불만보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더 효과적이에요.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진행해보면 어떨까? 와 같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75세 씨는 아내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니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욕구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더 즐거워졌죠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한 대화만이 겨울처럼 얼어붙은 침실을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라고 한마디를 꺼내면 상대방도 이어 말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러한 대화의 시작은 신뢰를 회복하고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성은 부끄러운 주제라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런 편견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게 두시겠어요? 다섯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67%가 노인의 성적 관심과 활동을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안타까운 점은 65세 이상 응답자 중 42%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호 8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노인 대학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처음엔 손 한번 잡기도 어색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이란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남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과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성생활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편견은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적 건강을 모든 연령대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친밀한 관계를 문제 행동으로 간주하고 TV에서는 노인의 로맨스를 희화화하죠. 심지어 의사들조차 노인 환자에게 성건강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박순애 77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갔다가 비뇨기과 포스터를 봤어요. 발기부전 치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있자니까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킥킥 웃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나왔어요. 그 뒤로 남편은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이 노년층을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중요한 건강 문제까지 방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침묵과 부끄러움을 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욕구와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어떻게 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선언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의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라고 선언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확언이 내면화된 부정적 메시지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정미숙 68세 씨는 처음엔 웃기고 어색했지만 6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성 관련 좋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성교육 워크숍도 열리고 있다고 해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최근 서울 시내 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건강한 노년의 성 워크숍에 참석한 이상철 74세 씨는 평생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왜 진작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까 아쉬워요. 라고 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경계를 새로 정의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성적 욕구와 표현 방식이 변할 수 있어요.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성적 경계를 함께 정해보세요. 포옹, 키스, 마사지와 같은 비성적 친밀감도 중요한 성적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장미란 71세와 남편 75세은 최근 친밀감 시간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매일 저녁 10분은 꼭 포옹하는 시간, 주말 아침은 마사지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꼭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런 친밀한 시간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의료 전문가와 솔직히 대화하세요. 성기능이나 성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성상담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정우 79세 씨는 발기부전으로 3년을 고민했어요. 아내에게도 말 못했죠. 그러다 용기 내서 비뇨기과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해줬어요. 간단한 약으로 해결됐는데 그 전에 얼마나 불필요한 고민을 했나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임경숙 81세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을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진짜 모습을 감췄어요.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은 달라요. 이제 내 인생은 남은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 많으니
매 순간을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으세요. 그게 노년의 진정한 자유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과 친밀감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정기적인 성생활이 노년기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준다고 말합니다.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심지어 기억력 개선까지.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당당해지십시오. 과거의 공포와 편견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친밀함의 문을 스스로 열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 10가지 비밀 중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 건강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깨는 방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5가지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인생의 황금기,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성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